313쪽에 예제 4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예제 2, 예제 3에서 우리가 이 그린 시오렘을 이용해서 예제 2에서 우리가 이제 그 P가 Vx고 Q가 Vy인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요 결과가 요것이 이제 Vx와 Vy를 두 컴포넌트로 하는 평면상의 벡터. 그 예제 2에서는 이제 V 대신에 F를 썼죠. 그죠? 여기 이제 Vx 대신에 Fx, Vy 대신에 Fy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힘하고 이제 일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V로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제 2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반복하느냐? 여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예제 2에서는 평면상의 힘이었는데 이건 이제 평면상의 이제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2차원 그린 시오렘에서의 요쪽 항은 바로 이제 Q가 Vy이고 P가 Vx니까는 요거는 요 V 벡터의 컬을 취한 거의 K 성분이 되죠, 요게. 그죠? 요것이 이제 이 V에다 컬을 한 거에 K 성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퀄리티를 주기 위해서 요쪽은 이제 스칼라량이니까 요 K 성분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K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스칼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P dx 더하기 Q dy 이쪽에 그거는 P가 Vx dx, Q dy는 Vy dy 해서 결국은 그 이거는 요 V 벡터 평면상의 V 벡터에다가 요것이 뭐죠? 평면상의 dr 벡터나 마찬가지죠. 그죠? dr 벡터 in xy 플레인, xy 평면상의 dr 벡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은 뭐냐면 v.dr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린 시오렘, 평면상의 그린 시오렘을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평면상의 벡터를 이용해서 바꿔준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컬 v.k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제 dx dy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면적을 둘러싸는 그 패곡선과의 관계가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 패곡선 내에서 요 함수들 Q나 P 또는 여기 Vx나 Vy가 요 패곡선으로 둘러쳐진 지역 내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또한 이것들의 1차 미분도 컨티뉴어스한, 그걸 갖다 애널리틱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애널리틱한 조건이 이제 두 함수가 애널리틱한 그런 조건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중에 단 한 점이라도 요 패곡선이 둘러싸는 지역 내에 단 한 점이라도 그 애널리틱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둘 사이의 이퀄리티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요 내부에 있는 그 면적 내에서의 이 함수들 Vx, Vy 또는 QP가 애널리틱 할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그
Q를 갖다가 이제 V 벡터, 평면상의 그 벡터의 Y 성분으로 하고, 이 P를 갖다가 이제 평면상에 있는 V 벡터 X 성분으로 놨을 때 그것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와 같은 2차원 그린 시오렘이 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걸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지금 이랬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문제 3의 다이버전스 시오렘의 경우와 유사하게 뭔가 좀 달라지는 모양이 이렇게 이런 그 그린 시오렘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뭔가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뺑 둘러치진 패곡선이 이제 라운드 A이고 그리고 패곡선으로 둘러쳐진 면적이 A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 스톡스 시오렘이라 그래요. 스톡스란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2차원 그린 시오렘에서 스톡스 시오렘의 2차원적인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러면 스톡스 시오렘 이걸 갖다 단순히 스톡스 시오렘이라 그러면은 좀 그렇죠. 이미 그린 시오렘에서 함수만 이렇게 바꿔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다이버전스 시오렘에서도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스톡스 시오렘도 2차원이 있고 또 3차원이 있어요. 그러면 2차원은 이제 평면과 평면을 둘러치는 패곡선인데 3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3차원은 똑같이 컬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 요 k 대신에 n인데 요 k라고 하는 거는 2차원이 xy 평면이니까 그 k라는 그 단위 벡터의 방향은 2차원 xy 평면에 수직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 공면 시그마의 이제 한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에 수직한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 시그마 이건 똑같아요. d 시그마는 이제 면적인데 근데 우리도 면적을 짧게 자르면은 그게 이제 평면처럼 되잖아요. 곡면도. 그래서 실제 모습은 그 313쪽의 그림 9.5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평면이었는데 2차원의 경우는 평면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림 9.5처럼 이와 같은 곡면이에요. 곡면. 공의 표면 같은 그런 곡면이에요. 그렇더라도 이제 그 면적은 잘게 쪼개면은 그 작은 면적 부분은 이제 평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면적이 바로 d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요 면은 2차원 면이죠. 평면이니까. 근데 요거는 곡면이니까 3차원 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곡면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시그마라 그러는 거고 이제 d 시그마는 뭐냐면 곡면의 일부분 이렇게 잘라서 그 면적이 바로 이제 d 시그마인 거예요. 그리고 n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 면적을 작게 잘랐으니까는 평면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평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가 바로 n이다. 왜요? 평면에 수직해요. 평면에 수직한 그러니까 요 평면이죠. 요거 d 시그마가 만드는 작은 평면에 수직한 단위 벡터가 바로 n이에요. 여기 2차원 평면의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저기 이제 방향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는 그렇죠? 평면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요 d 시그마를 봅시다. 이쪽에 있는 d 시그마를 보면은 이제 이걸 잘게 잘라서 이제 평면이긴 하지만 요 작은 평면에 수직한 단위 벡터는 여기서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서 요것이 이제 요 평면에 수직한 그런 단위 벡터가 되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3차원 곡면의 경우에는 요 단위 벡터가 계속 바뀌어요. 반면에 2차원 평면의 경우는 이 단위 벡터는 바뀌지 않죠. 어디서나 다 똑같죠.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이 똑같이 다 방향은 다 똑같이 K 방향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의 그 평면의 수직한 방향도 K고 요 점에서의 평면의 수직한 방향도 K 다 똑같아요. 2차원 평면에서는. 그렇지만 3차원 공면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그 면적소 d 시그마의 수직한 단위 벡터의 방향은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공면에 대해서 이제 한 점에서 이제 v 벡터의 값을 우리가 알아야죠. v 벡터의 값을 알아서 그 v 벡터를 컬한 그 결과를 요 n 벡터하고 예를 들어 v 벡터에 컬을 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왔다. 이게 바로 이제 컬 v다. 이게 바로 이제 컬 v다. 그러면 컬 v 닷 n이니까 이제 요 컬 v의 요쪽 방향 성분 여기 이제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닷 프로덕트니까 요 컬 v의 요 노멀 방향의 성분이 나오겠죠. 그 성분을 이제 d 시그마에 곱해서 그 d 시그마를 갖다 모든 면적소에 대해서 다 똑같은 그런 이제 작업을 해서 다 더해주란 얘기죠. 그러니까 컬 b가 여기서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v 벡터의 컬이 또 이렇게 이거와 뭐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요게 이제 뭐 컬 v라 그러면은 요 컬 v의 요쪽 수직 성분 요 성분을 이제 계산해서 그거 곱하기 d 시그마 한 다음에 이 모든 공면의 작은 d 시그마에 대해서 다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요 d 시그마 요 시그마 공면 전체를 시그마라 그런다 그랬죠. 시그마 공면을 둘러치는 패곡선이 있겠죠. 그죠? 시그마 전체를 둘러치는 패곡선이 있을 거예요. 거기 그림처럼. 그죠? 그래서 그 패곡선은 카운터 클로와이즈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둘러치는 패곡선을 갖다가 라운드 시그마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공면 시그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요 공면을 둘러치는 이 패곡선을 갖다가 라운드 시그마라고 하자. 그리고 이런 공면은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 공 하면은 공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공 바깥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공의 표면은 우리가 폐곡면이라 그랬어요. 폐곡면 이제 원어로 쓰면은 closed surface라 그러고 닫혔다 이거죠. 닫힌 표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surface라는 게 이제 저기 공면이라는 의미예요. 영어에서는 평면은 plane이고 surface 하면 이제 공면을 의미해요. 그래서 closed surface 하면은 이제 닫혀진 공면 즉 이제 폐곡면이 되는 거고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이 공면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삥 둘러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도 볼 수 있죠. 이 아래쪽에서 들여다보면 이 안쪽 공면의 안쪽이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공이 있는데 공을 반으로 잘랐어요. 반으로 자르면은 이제 공 내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공을 자른 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의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공면을 갖다 우리는 열려 있다 해서 오픈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런 공면을 갖다 우리는 이 오픈 서피스라 그래요. 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열려 있다 할 때 이제 개공면이죠. 다 한자죠. 개폐할 때 열고 닫는다. 이게 한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말로 쓰면은 열려 있는 공면, 개공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려 있는 공면에 대해서 공면의 그 표면상의 점에서 컬 V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점에서의 노멀 벡터 방향으로의 그 성분값을 구하고 그거 곱하기 그 공면의 그 작은 면적을 곱해서 그거
그걸 모든 그 곡면상의 면적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바로 이제 요게 나오는데, 그 결과는 바로 뭐냐 하면은 요 곡면을 둘러치는 요 패곡선에 대해서, 패곡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이제 V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V 벡터가 있고, dr 벡터는 항상 요 이 곡면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게 dr 벡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뭐 벡터 값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V다. 그러면 이제 V.dr 하면 이제 각도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모든 요 패곡선 상의 모든 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자른 그 dr 벡터 곱하기 뭐 이제 V 벡터 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더해준 그 결과와 같다 하는 것이 이제 스톡스 시오렘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톡스가 해낸 것이 2차원까지는 이거는 이제 그린에 의해서 한 거니까 요걸 좀 발전시켜서 3차원 스톡스 시오렘을 해낸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영국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린이 둘 다 저기 이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이름이 다양하죠. 성은 뭐 이제 우리나라가 한 500개 정도의 성이라 그러죠. 성은 이제 많지 않고 이름이 다양한데 반해서 이 영국 사람들은 이제 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서양 사람들 뭐 이제 성이 굉장히 많고, 이름은 우리 옛날에 철수 뭐 하듯이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같은 이제 우리 이름처럼 이제 first name이고, 이제 성은 이제 그린이고 스톡스인데, 산 시기를 보면은 이제 그린이 먼저 살았죠. 그래서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교류도 쉬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린의 업적을 보고서 스톡스가 그 이후에 이제 요 스톡스 시오렘을 이제 만들어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패곡선이니까는 이렇게 동그라미 쳤죠. 그래서 거기 313쪽에 19.19 있죠. 그죠? 313쪽에 9.19를 볼 것 같으면 오른쪽에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라운드 시그마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패곡선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패곡선이라는 의미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요 면은 뭐죠? 요 면은 열려 있는 면이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다이버전스 시오렘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볼륨을 둘러치는 패곡면이었죠. 그럴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열려 있는 곡면이잖아요. 개곡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면 안 되죠. 동그라미 하는 순간 이제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컬 v n의 d 시그마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시그마가 이제는 패곡면이에요. 패곡면. 이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0이 되죠. 왜냐하면 계곡면이어야지만 이 계곡면을 둘러치는 이와 같은 패곡선이 존재하는 거지, 패곡면이 돼버리면은 이제는 그 계곡면에 요와 같은 그런 패곡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곡면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요거에 따른 적분이라서 0이 아닌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이 똑같은 요 적분을 갖다가 패곡면에 대해서 하면은 그 결과는 0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라인 인테그랄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패곡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0이 돼 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제 곡면이 어떤 곡면이다.
뭐 이런 것의 그 표시를 정확히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